오늘의 주제는 자극의 전도입니다. 자, 이 자극의 전도에서는 그래프를 하나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봐왔던 요 막전이 변화 그래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단 그래프를 만나면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그렇죠, 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X축은 시간의 흐름이 되는데 단위는 밀리세크 1000분의 1초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단위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은 막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대한 안쪽에 그런 막전이 밀리볼트 단위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그래프를 대표적인 유형으로 하나 그려보자면 보통은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쭉 치솟았다가 떨어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런 그래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4단계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이 시점이 자극을 준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극을 줬을 때까지는 우리가 평온한 상태, 분극 상태를 유지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이 분극 상태일 때의 막전이는 대략 마이너스 70mV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한 자극, 그것을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극이 주어지면 쭉 막전이가 변화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고 요 꼭대기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우리가 분극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탈분극이라고 부르게 되죠. 탈분극 상태. 그래서 이때의 최고치는 어떤 문항의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플러스 35라고 할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플러스 30 정도의 값으로 많이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30이나 35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밑으로 쭉 떨어지는 그런 와중에 원 상태를 유지하기 전까지 이때의 시기를 우리가 재분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오고 있는 중. 그리고 나서 실제로 다시 70을 유지하게 되면 이제 분극 상태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분극. 이름의 의미는 이래요. 우리가 뉴런이 이렇게 있을 때 뉴런이 이렇게 길쭉하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자른 단면을 본다면 안쪽은 비교적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세포막을 경계로 바깥쪽이라고 할 수 있는 위아래 부분은 세포막 바깥쪽이 플러스를 띠고 있는 이런 극이 나누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분극 상태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특징이 일단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을 막 퍼내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특별한 상황은 아니고 얘는 항상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극이든 탈분극이든 재분극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얘의 작동은 여기서 한 번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쭉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 자 이때 일부 칼륨 이온 통로가 열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일부 칼륨 이온이 새어 나가거든요. 칼륨 이온이 플러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플러스가 더 많이 쌓이는 효과를 낳게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쪽이 더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극 상태가 나타나서 안쪽이 마이너스인 상태, 이런 상태 지금 기억이 되죠?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작동하고 일부 몇 개의 칼륨 이온 통로가 열려 있어서 양이온이 밖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안쪽이 마이너스 상대적으로 띠게 되는 그런 상태가 분극입니다. 자, 이런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탈분극이 되어 뭐가 주어지면 자극이 충분한 세기로 주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나트륨 칼륨 펌프 작동하고 있고요. 닫혀있던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통로가 갑자기 쫙 열려요. 그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깥에 굉장히 몰려있던 고농도로 있던 나트륨 이온이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양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잘 보세요. 안쪽에 막전이가 쫙 치솟아 오르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로 이 극이 뒤집히면서 탈분극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쪽이 플러스로 바뀐 그런 뒤집힌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자극이 왔다는 흥분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극을 받았어 라는 것을 이 막전이 변화로 표시를 했는데,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존재하게 된다면 이 뉴런은 일회성으로 끝나겠죠. 더 이상은 자극을 받을 수 없이 이미 사용이 된 그런 뉴런이 되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다음 자극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막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나트륨 이온을 밖으로 퍼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 임시 방편의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러면 안쪽을 빠르게 마이너스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여기서 칼륨 이온의 통로를 일시적으로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 일단 나트륨 통로가 열려있는 걸 일단 닫아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 통로는 재빠르게 열렸다가 재빠르게 닫히게 되고요. 나트륨 이온 통로보다 한 박자 늦게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립니다. 이때도 방향 잘 보셔야 되겠죠?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안쪽으로 쏟아져 들어왔는데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 밖으로 새어나가요. 그래서 칼륨 이온이 밖으로 유출된다. 그러면 안쪽에 있던 양이온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쪽은 점점 원래 상태의 마이너스로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나트륨 이온 통로가 닫히고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쭉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이 다시 마이너스로 변하기 시작한다. 그 이후에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들어왔던 나트륨 이온과 나갔던 칼륨 이온이 제자리를 찾게 되면 원래 상태인 분극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계속해서 이런 사이클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전 팁으로 우리는 실제 문제를 풀 때 이 두 값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꼭대기 지점인 플러스 30값과 요 밑에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 마이너스 80값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0이라는 막전이 있을 수 있죠. 한 이쯤 0. 그 값은 이쪽도 있을 수 있고 이쪽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문제에서 탈분극 상황인지 재분극 상황인지 다른 단서가 있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 값은 여기 분극 상황일 수도 있고요. 탈분극에서 재분극에서 내려가는 이 상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분극 돌아왔을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마이너스 60도 양쪽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값들은 다 2개 이상의 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값인 반면 이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은 딱 한 점, 그죠? 가장 높은 점과 가장 낮은 점이기 때문에 이 두 값은 수점만 봐도 어느 지점인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항을 풀 때는 일단 요 익숙한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을 잡아놓고 분극인지 탈분극인지 재분극인지를 비교해가면서 문항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에 다른 내용을 통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